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매주 수요일마다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회식 있어. 야근 때문에 늦게 먹고 올 것 같아. 핑계도 다양했죠. 원래 일이 바쁜 사람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배추 도사였습니다.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연락처도 대충 저장하는 사람이라 저렇게 귀찮게 별명을 붙일 리 없었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전화를 받아보았습니다. 오빠, 오늘도 배추 가져다 놓고 갈 거야?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배추를 가져다 놓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에게 배추를 가져다 주는 일이라도 한다는 건가?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배추 도사, 오빠, 오늘 전화 왜 끊었어? 남편, 와이프가 받았어. 배추 도사, 헐, 뭐래? 남편, 별말 없었어. 그냥 끊던데 뭔가 수상해하는 것 같아. 배추 도사, 어쩌지? 수요일마다 오빠 집에서 밥 안 먹는 거 눈치챘을지도 몰라. 남편, 그러니까 이번 주는 조심하자. 상황 봐서 다음 주에 갈게. 배추 도사, 아, 진짜 짜증나. 나 혼자 먹기 싫단 말이야. 남편, 다음 주에 갈게. 내가 더 맛있는 거 사갈게.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확실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남편이 퇴근할 때 몰래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나와 익숙한 길로 걸어가더니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맞은편 건물 계단에 숨어 지켜보는데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배추 가져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수요일마다 더 신경을 쓰는 듯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었고 메시지가 오면 슬쩍 몸을 돌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실에 아무렇게나 던져놨던 노트북도 요즘은 꼭 서재 책상 위에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니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특별한 파일이 있는지 찾아보려는데 문득 메신저 앱이 켜진 채로 열린 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글 문서 배추 프로젝트가 자동 백업되었습니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싶어 얼른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구글 문서 자동 저장 목록이 떴고 최근 저장된 파일이 하나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배추는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배추 프로젝트라는 공유 폴더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매주 새로운 메모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문서 파일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열어보니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오늘 배추 가능? 응, 시간 돼. 몇 시쯤 올 거야? 8시쯤? 오늘은 찌개 말고 볶음 어때? 좋아. 김치는 잘 익었어. 2024년 12월 18일. 이번 주 배추는 어려울 듯 와이프가 눈치챈 것 같아. 헐, 어떡해? 그럼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해? 일단 조심하고 주말엔 잠깐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남편이 일부러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정리해서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배추는 둘이 만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배추를 가져간다는 건 결국 둘만의 만남을 유지하는 암호였던 것이었습니다. 김치찌개니 반찬이니 하는 건 다 가짜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글 드라이브가 자동 동기화되면서 그 여자가 작성한 문서가 남편 노트북에 백업된 것이었습니다. 즉, 남편이 직접 저장한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가 정리해둔 대화가 자동으로 남편 기기에도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본 순간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울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더 큰 판을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 문서를 읽기만 하는 거라면 제가 몰래 내용을 바꿔도 모를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문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도록요. 2025년 1월 8일 배추 저장 완료. 수요일 배추 그대로 보관하기로 했어. 응, 이제 급하게 옮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익을 만큼 익었으니까 이제 더 건드릴 필요 없지. 그동안 신경 써줘서 고마워. 문서를 저장한 뒤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요일. 남편은 퇴근 후 초조한 얼굴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몇 번인가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메시지를 보내고는 불안한 듯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 옆을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 좀 꼬여서. 그리고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엿보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배추 보관이라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숟가락을 꼭 쥔 손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멍하니 있더니 마침내 내 쪽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녁은 아직이야? 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저녁 먹자. 그럼 배추 요리 좀 해줄까?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나는 못 본 척 태연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냉장고에는 준비해 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 그리고 겉절이까지. 한 상 가득 김치 요리를 늘어놓으며 나는 일부러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배추 잘 보관한 거지? 너무 익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정작 밥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밥숟가락을 들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젓가락을 들고도 한 입도 못 뜨고 있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잠시 정막이 흐르는 걸 즐긴 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다. 아, 맞다. 요즘 내가 다니는 요리교실에서 내 별명이 뭔지 알아? 남편은 움찔하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일부러 기대하는 눈빛을 한 채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무 요리를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무도사라고 지어주셨다니까. 그러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남편은 웃어야 할지 아닌지 헷갈리는 얼굴로 어색하게 입꼬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배추 도사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떠올릴 때마다 내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겠지요. 나는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싱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숟가락을 꼭 쥔 손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 앞에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올리며 싱긋 웃었습니다. 먹어봐,
익을 만큼 익었어. 남편은 목이 콱 막힌 듯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배추도 좋지만 무도 참 맛있거든. 내일부터는 무 요리 해줄게. 기대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숟가락을 꼭 쥔 손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음기를 거두고 밥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대해. 그놈의 배추 푹푹 절여줄 테니까. 남편이 초조해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를 반복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한숨을 내쉬며 딴 생각을 하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당신 요즘 수요일마다 집에 꼬박꼬박 잘 들어오네? 응.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휴대폰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요즘 집에 일찍 오고 하니까 심심할까봐 그러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는 걸 보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줬어. 뭐를? 남편이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자리. 수요일마다 배추한테 대신 가줄 사람. 그 말을 듣자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수요일 약속 있잖아. 이제 당신이 못 가니까 대신 갈 사람을 소개해 줬다고. 남편은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너. 농담이지? 저는 태연하게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진심이야. 그래서 수요일마다 잘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한테? 저는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비밀이지. 그리고 일부러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척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근데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던데? 예전 배추는 좀 질렸었나 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수요일이 오기 전까지 불안감에 제대로 미쳐가겠지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다음 주를 기대했습니다.